나 레드버튼 나서 울고 가네. 네, 안녕하세요, 티노입니다. 오늘은 레드버튼을 찾아가고 있어요. 지금 여기 건대 입구,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을 또 해결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레드버튼으로 방문하고 있습니다. 아우, 질문들이 많이 쌓였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현장에 가서 질문을 받고 하나씩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드디어 레드버튼 도착했습니다. 저기 위에 보이시죠? 여기 건대 입구점 3층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 보드카페에 올 때 이 기분이 언제나 설렙니다. 친구들하고 많이 와야 되는데 오늘은 제가 촬영 관계상 혼자 왔어요. 지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셔서 환영합니다. 이쪽으로 쭉 들어가시면 되고요. 오늘 저희 레드버튼 방문하셨는데 레드버튼 고객들하고 티노님한테 궁금한 점을 질문 엄청 많이 주셨어요. 아, 들었어요. 다 답변을 해주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질문이 또 많이 왔다고 하니까 한번 열심히 답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조용한 레드버튼 제가 처음입니다. 항상 올 때마다 북적거렸던 공간인데, 오, 우선 여기 보시면 들어오셨을 때 이렇게 게임들이 쫙 깔려 있어요. 야, 보드카페는 이렇게 게임 보는 맛이지. 오, 잠깐만. 질문이요? 자, 보드카페를 자주 방문하시는 편인가요? 아무래도 제가 보드게임을 좋아하잖아요. 보드게임이 집에도 많고. 하지만 어쩔 수 없어. 친구들을 만났을 때 제가 집으로 초대하는 것보다는 근처에 카페를 찾아야 되는데 레드버튼 정말 많더라고요, 주변에. 그래서 레드버튼 자주 가는데 역시 친구들 만났을 때 자주 간다. 오, 쉬운 질문이 처음엔 역시 가볍게 들어오네요.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매번 친구들이랑 보드게임 카페를 가면 똑같은 보드게임만 하는데 그렇지, 이거 국룰이지. 이해하기도 쉽고 재밌는 보드게임 추천해주세요. 요거 여러분들 많이 고민하실 거예요. 그리고 친구들하고 보드게임 카페 가면 똑같은 보드게임, 뭐 루미큐브나 다빈치 코드나 뭐 이러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난이도인지는 정확하게 안 적어주셨네요, 이분께서. 그런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러면 대중적인 게임이죠. 스플렌더. 그래서 2명이 왔다 그러면 스플렌더 대결 하시면 좋고, 3명이나 4명이다 그러면 스플렌더. 그리고 좀 많이 왔어, 5명 뭐 6명 이렇게 왔다 그러면 5명이면 저 이거 추천. 고난자. 거래하는 게임이거든요. 친구들하고 좀 거래하고 협상력을 좀 기르는데 좋아요. 내가 좋은 친구인지 아닌지는 이 게임 해보면 좀 느낄 수 있습니다. 또 완전 단체로 왔다. 여기 따따따따따 여기 있네. 텔레스트레이션. 이런 것도 잘 적혀있다. 6인에서 8인 추천 인원 써있잖아요. 이거 그림 그리면서 하면 되게 좋은 게임이거든요, 친구들하고. 요렇게 한번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 정도. 띵동. 또 커플끼리 할 만한 게임 추천. 이거 좀 추천해주고 싶지 않은데, 기본적으로 커플들 많이 하시는 거 요런 거 정도는 해봤겠죠? 요 정도. 다빈치 코드 정도는 이 정도는 해보시지 않았을까? 자, 그리고 커플 게임 하면 이거 빠질 수 없죠. 러스트 시티. 이거는 국룰 아닙니까? 이것도 아마 많이 해보셨을 텐데, 이거는 2인 전용 게임이고요. 기본적으로 수 덧셈 좀 하셔야 됩니다. 이거 덧셈만 하면은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래서 5개의 지역에다가 카드 내려오면서 하는 게임인데, 커플 게임인데 요거 한 번 하면은 한 판만 하는 분들 못 봤어요. 정말 계속 2판, 3판, 4판 계속 돌리시는데 커플 게임 이거 진짜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이거 패치워크. 이거 진짜 좋은 게임입니다. 2인 전용 게임이고, 우선 펠트천으로 자신의 판을 만들어가는 게임인데, 그리고 테트리스 좋아하시는 분들 기본적으로 테트리스는 다 해보셨잖아요. 그래서 이해도가 아마 높을 거고, 커플끼리 하면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게 또 패치워크가 이거 기본판인데 굉장히 다양한 디자인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게 10주년이 됐거든요. 이게 2015년 작품이라서 그림마다 다른 재미가 있어서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커플 게임은 그 정도 추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거 가족 영업이에요. 가족. 그렇지, 가족 빠질 수 없지. 가족들 영업하고 싶은데 어떤 게임을 해야 할까요? 게임을 안 해봤다는 가정하에 우선 룰 설명도 어려워요. 룰을 하면은 엄마 아빠 이거 야 들어간다 이러면서 TV 켜신단 말이야. 우선은 간단하게 그냥 음악 게임 있거든요. 그냥 룰도 필요 없어. 그리고 노래라는 게 남녀노소 다 좋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 사운드 퀴즈쇼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르면은 그냥 음악이 나와요. 그래서 음악 나와가지고 소리 듣고 누구보다 빠르게 정답 맞추는 게임인데, 이거 건전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요거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 요거 클라스크 1대1 게임이거든요. 2명이서 전용으로 할 수 있는 게임인데, 온 가족이 좀 토너먼트전으로 즐기면 좋지 않을까. 룰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사서 꽁 치면서. 축구는 국룰이잖아요. 다 알고 있으니까 클라스크 정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온 가족이 함께. 가족들 영업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제 내가 어떤 게임들을 아느냐, 또 이게 더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의 성향에 맞게 하나씩 추천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고급 질문이 왔어요. 고급이요? 지금도 다 고급스러웠는데? 아크노바 vs 테크노.
아크노바 vs 테포마 요런 질문 이거 지금 이 정도면은 게임 좀 해보신 분이에요. 게임 잘알인데 게임 잘알. 근데 이건 개인 취향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근데 요게 그냥 제 의견은 아닙니다. 제 의견은 아니고 글로벌 그러니까 글로벌 보드게임 랭킹을 따지는 보드게임 기기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사이트 기준으로만 설명드리면 아크노바가 전 세계 3위입니다. 그 다음에 테포마 한 7위 정도 될 겁니다. 7위. 전 세계 보드게임 수천 가지 수만 가지 양 수백만 가지 중에 3위와 7위를 겨룬다는 것은 조금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도 아크노바 좀 어렵잖아. 근데 보드카페에 와서 즐기기에는 여기 있나 모르겠네. 여기 있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테포마 조금 더 추천드려봅니다.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기본판으로 시작해서 그리고 이제 확장들이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지금 현장에는 확장이 없는 것 같지만 확장까지 할 정도면 여러분들이 아마 이거 사셨을 거예요. 내가 봤을 때 테포마 즐겨보시고 그리고 이제 마음에 들면은 추가로 확장까지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디딩 주사위 게임이 너무 운빨이 많아요. 주사위 게임인데 운빨이 없는 게임도 있나요? 그렇죠. 보통 주사위 하면은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게 랜덤적 요소, 주사위가 있지만 운이 없는 게임들도 있습니다. 우선 사그라다, 이거는 주사위가 들어가는데요. 주사위를 던져서 드래프트를 하는 게임입니다. 던져진 숫자를 가지고 너 가져가고 나 가져가고 이런 식으로 너 한 번, 나 한 번, 너 한 번, 나 한 번 가져와서 이렇게 스테인글라스를 만드는 게임이에요. 주사위의 운적인 요인보다는 전략적으로 어떤 주사위를 가져와서 내가 어떻게 배치를 하느냐, 퍼즐적인 재미가 더 있는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사그라다 진짜 추천드리고, 여기 또 있는 QX, 요거는 좋은 게 롤앤라이트라는 장르거든요. 그래서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숫자에 맞게끔 내가 체크를 해나가는 거예요. 최대한 많이 체크할수록 좋은 게임인데, 또 카페 하면 좋은 게 뭡니까? 항상 종이가 구비돼 있다. 그래서 QX도 좋고, 마지막으로 저 개인적으로 이거 좀 난이도 있는, 정말 제가 좋아하는 있다 고인물들의 게임이죠. 아, 이름부터가 벌써 고인 냄새가 난다. 석기시대. 자, 이 게임은 주사위를 가지고 일꾼 놓기 게임이에요. 자원을 관리하고 하는 게임인데, 주사위의 운적인 요인보다는 수계산을 또 잘해야 되고 자원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이거 진짜 재밌어요. 이거 진짜 명작인데 이거 해봤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이렇게 설명드린 요 게임들 한번 해보시면 진짜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좀 앉아서 편하게 좀 좋습니다. 할까요? 좋습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 이렇게 게임들이 있고, 또 이게 레드버튼이 보면 구조가 되게 재밌게 잘 돼 있어요. 이렇게 앉아서 홀로 쓸 수 있는 구조가 있고, 다 칸막이가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프라이빗하게 게임을 즐길 수 있고, 요즘 이거 많이 하더라고, 이런 거. 다락방. 좀 아늑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색다른 곳이 있다고 해서 지금 제가 가보고 있습니다. 이거 비싼 가게 가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깊게 패여있는 스타일. 잘 나왔다. 회랑 같이 먹으면서 게임해야 될 것 같은 느낌. 말 나온 김에 지금 굉장히 출출한데, 여러분들 여기 또 레드버튼이 게임만 이렇게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가 또 맛집으로 소문났어요. 만난 메뉴를 한번 제가 주문하면서 질문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요?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 미로야. 뭐야 이거? 멋있다. 레드버튼. 우선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자, 그러면은 이렇게 분위기가 좋은 곳에 왔습니다. 여기서 또 게임하기 전에 또 질문 한번 이어가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또 어떤 질문들을 보내주셨을지 고민 상담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하고 싶은데 아이들이 흥미를 느끼게 하는 법. 확실히 보드게임이 젊은 층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즐기는 모드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아이들 대상으로 함께 하려는 것 같은데, 우선 복잡하면 안 되고요. 그림이 예쁘고 큼직큼직해야 돼요. 우선 레드 버튼 왔잖아요. 제가 요거랑 좀 살짝 해서 보여드릴게요. 패드가 항상 테이블에 있거든요. 들어가 보면 메뉴 주문 보겠습니다. 날이 더우니까, 여름이니까 초코, 이거 아이들도 무조건 좋아합니다. 이거 초코칩 오레오 쉐이크, 딸기를 해서 이렇게, 여러분 보시나요? 로제 메뉴가 있네. 로제로 한번 가볼게요. 치킨이 선택지가 많아요 이게. 하지만 저는 기본. 그다음 위에 메뉴 보이시나요? 요거 페널티 벌칙 메뉴이기 때문에 벌칙으로 이런 거 먹자, 이런 거 할 수 있으니까 핵불 소떡 이름부터가 벌써 핵불 담아서 주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편합니다. 그냥 이렇게 주문하면 돼요. 여기서 주문하고 음료가 나오면은 찾아가면 됩니다. 한번. 와우, 요게 이제 로제 떡볶이, 그 다음에 치킨 순살로 했기 때문에 크리스피하게 이렇갔고요. 음료가 왔으면 엄청 큰데. 그리고 여러분들 음료 들고 이렇게 마시지 말고 여기다 꼭 넣으세요. 그래 이게 안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스트로베리, 도전해보고 싶은 핵불 소떡 이거 넣어왔구나. 올해부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맛있어. 우선 가장 디폴트인 순살부터 먹어볼게요. 안 찍고 먹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합격. 바삭해. 다음은 추러스로 한번 갈 거야. 이렇게 안에서 초코가 있네. 터지네. 그냥 한 입 딱 들어가기 좋은 것 같아. 한 턴 하고 한 입 먹고. 그리고 떡볶이 로제를 듬뿍 담아가지고
찐인데? 레드버튼에 이 음식 전담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죠? 푸드. 아, 역시 이 친구 남았지. 아, 소떡이. 이거 봐. 이거 무서운데? 괜찮나? 신라면보단 매워. 천천히 오네. 이게, 이거 한번 드셔보시겠습니까? 아, 그리고 여러분 아시죠? 매운 게 멈추면 매워. 멈출 수 없어. 이거 먹어야 돼. 그냥 여기까지 끝내는 거예요. 강아지 TV를 사랑해. 어우. 지금 난리 났잖아, 저기도. 우선 매운 거 못 드시는 분은 이거 드시면 안 돼. 저기 갔잖아. 안 먹었죠? 와. 처음에는 괜찮다고 다 하는데 이게 나 레드버튼 나서 울고 가네. 진짜 맵다. 저기 예, 한 명 저렇게 또 가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다음 질문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띵동. 친구들이 설명이 귀찮아서 했던 게임만 하려는데 게임 쉽게 익히는 법 알려주세요. 게임 룰 설명 조금 하면 다른 거 하자 이렇게 하잖아요. 룰북 보시기 힘들잖아요. 마침 또 이게 있다. 자, 레드버튼에 오면 또 좋은 게 뭐냐면 여기에 룰 영상이 담겨져 있어요. 동영상으로. 여러분 보이시나요? 오, 굉장히 예쁜데요? 예를 들어서 스플렌더. 믿고 즐기는 국내 인지도 1위 전략게임. 와, 이거 근데 느낌이 좀 달라졌는데? 내가 왔을 때랑 달라졌어. 오, 그림이 여러분 보이시나요? 오, 굉장히 예쁜데요? 게임을 들어갔어요. 그러면 여기에 설명 영상 재생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 스플렌더 한번 보시면 이렇게 설명 영상 재생, 그리고 분도 써 있어요. 7분. 그리고 어이구 닥터 캐머리입니다. 레드버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유, 이런 식으로 룰 설명이 나와요. 그리고 가장 좋은 게 뭐냐면 또 여기 보시다시피 밑에 나옵니다. 세부적으로. 나는 이거 알아. 안단 말이야. 근데 내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동점 룰 이런 거 눌렀어. 그럼 바로 건너뛰어요. 그러면서 동점에 대해서 딱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동점이라면 카드 장수가 적은 사람이 승리합니다. 아, 얼마나 편해. 영상으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 같아요. 보드게임 하면서 썸 타는 방법. 보드게임을 해야지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같이 이제 게임 하자고 와서 막작짓걸 떠들다 보면 이게 또 눈도 맞고, 손도 맞고, 마음도 맞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마음이 맞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마침 레드버튼에 이 오리지널 게임이 있더라고요. 야, 이렇게 쓴다. 라이언트. 시크릿 텔러라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게임은 우선 굉장히 쉽고요. 교감할 수 있는 게임이거든요. 요 카드를 펼쳐서 내가 그 이야기를 하는데 거짓일 수도 있고 참일 수도 있잖아요. 그것에 다른 사람들이 베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칩을 많이 벌면 되는 건데 뭐 무용담 있었어. 호랑이를 때려잡은 적 있다. 당연히 이게 뭐 거짓말이겠지. 이렇게 하고 숨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여기다가 이제 내 칩을 베팅을 합니다. 딱 확인을 모든 사람이 걸었을 때 확인을 해서 거짓말. 그러면은 이 칩은 날아가고 라이로 베팅한 사람 맞춘 사람은 돈을 따는 그런 방식이에요. 이게 단체로 와서 게임을 즐기면은 얘기들도 들을 수 있고 저 친구가 저런 면이 있네? 그런 얘기도 들을 수 있어서 교감할 수 있는 게임이다. 레드버튼에서만 즐길 수 있는 게임이라서 여러분들이 요거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좀 마음이 통했어. 그 뒤에 약간의 스킨십 좀 필요하잖아요. 예전에는 많이 했던 그 할리갈리. 근데 할리갈리 단점 뭐야? 종이 부서져요. 할리갈리 말고 요즘 좀 최신화돼서 나온 게임이 타코캣 고트치즈 피자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탕수육 같은 느낌의 게임입니다. 타코, 캣, 고트, 치즈, 피자를 외치면서 카드를 이렇게 펼쳐요. 타코, 캣, 고트. 나왔네. 나왔어. 이러면 이때 재빠르게 손을 내는 거예요. 그랬을 때 늦어도 좋아. 우선 내밀고 봐. 스캔십이 약간 있는 게임이라서 요거 게임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 근데 원래 보드게임 그런 마음으로 하면 안 되는데. 앞으로 보드게임의 사회적 전망이 어떻게 될 것이다 생각하세요? 보드게임. 2000년도에도 보드게임 카페가 엄청 붐이 불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요즘 그 시절보다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게 굉장한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고, 제가 살짝 조사해봤는데 보드게임 시장이 18조래요. 18조. 국내 우리나라.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시장이 크고 있고 7에서 한 12%, 그러니까 10% 정도 매년 성장하는 추세다 보니까 굉장히 저는 보드게임의 미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디지털에 많이 피로감을 느끼잖아요. 사람들과 만나서 아날로그적 감성으로 교감을 하고 게임을 즐기는 거에 좀 갈증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더 성장할 것 같다. 보드게임 작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드게임이 끝판이라고 한다면은 내가 만들어보고 싶어져요. 새로운 보드게임 작가의 아이디어들을 픽을 하려고 수소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 싶으시면은 국내 퍼블리셔들에게 메일을 보낸다든지 노크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인디 보드게임 마켓이 또 생겨가지고 내가 게임을 개발해서 현장에 나가서 이렇게 게임도 시연하고 괜찮은 게임이다 그럼 퍼블리셔 담당자님들이 오셔서 상용화를 하는 그런 단계로도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전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냥 내가 아이디어 들고 레드버튼 와서 매니저
이렇게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좀 실제로 여기서도 오리지널 게임 때문에 작가님들도 모집한다고 하니까요. 그렇게 도전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화이팅입니다. 그리고 모든 작가님들 정말 인생 보드게임 궁금합니다. 전 게임이 좋아서 보드게임을 했다기보다는 사람하고 노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 놀이라는 그 유희에 굉장히 좀 심취를 하다 보니까 보드게임을 한 거거든요. 어떤 게임 딱 하나가 아니라 저는 이제 사람마다 좀 달라요. 게임 하나하나마다 좋은 사람들, 이 사람하고 즐겼던 추억이 있어서 인생 보드게임이 저는 되게 여러 가지다. 딱 하나만 찍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는. 레드버튼 알바생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일하시는 분이 또 보내주신 것 같은데, 약간 TMI지만 저도 요식업에서 일을 해봤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이 현장 서비스직의 그 노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더불어 저는 또 에너지를 좀 믿는 사람이거든요. 저가 이제 개인적으로 일을 하면서도 저도 이제 저희 동료라든지 직원들한테 항상 말했던 게 좀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라. 그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레드버튼이라는 공간 자체가 실은 놀려고 오는 거잖아요. 행복해지고 싶어서 오는 공간인데 또 안 좋은 기억을 갖고 있으면 그 에너지가 뿜어져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즐거운 생각으로 일을 하면은 이 공간에 오시는 분들이 또 그 에너지를 받아서 좀 더 행복한 경험을 갖고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즐겁게 웃고 행복하게 하면 좋겠다. 그리고 소떡소떡 좋았다. 마지막 질문이 벌써 아유. 피로님께 보드게임이란 저는 보드게임 물론 사랑이죠. 사랑인데 보드게임을 하면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그 행복을 공유했을 때 쾌감이 정말 극대화되거든요. 그런 행복을 서로 교감할 수 있는 매개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보드게임이란 정말 사랑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아하는 사람, 주변에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보드게임 꼭 즐기시면서 풍성한 행복 늘리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사랑해요.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많은 질문을 또 답변해봤는데요. 부족한 답변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모든 질문을 제가 다 답변을 해드리지 못한 건 좀 아쉽지만, 또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의 질문 받아서 한 번 더 또 고민 상담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레드버튼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레드버튼 공간 많으니까 행복한 경험을 하기 위해서 찾아오셔서 한번 재미난 게임들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또 다음에 재미난 게임 들고 여러분들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모두 재미난 모두 라이프 즐기세요. 그럼 모두 안녕히 계세요. 뿅!